신 위의 신이 또 한 명 탄생했다라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메가더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신이 된 거죠. 그래서 메가더가 있는 사령부에 팬레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3만 통이나 넘는 팬레터를 메가더한테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 GHQ 막부의 더글러스 메가더 쇼군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의 터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종결자라는 뜻이죠. 태평양 전쟁을 종지부 찍었던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 되겠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떤 대사입니까? 그렇죠. I will be back이라는,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대사가 아마 가장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메가더는 뭐라고 했냐면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터미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평양 전쟁에서 메가더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는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 육군 원소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극동군 사령관으로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1941년, 여러분들은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같은 날짜에 일본은 똑같이 필리핀을 공격합니다. 이 필리핀에 당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획득했던 하나의 전리품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당시까지만 해도 자치를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이 독립을 하고 나면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군대를 만드는 일이 메가더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메가더를 보좌했던 부관이 바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은 필리핀을 공격해서 필리핀에 있는 미군의 전투기들을 거의 초토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메가더와 미군들은 어떻게 이 필리핀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당시 일본 수상이죠. 도조 히데키입니다. 우리는 A급 전범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조 히데키가 당시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메가더를 반드시 잡아라. 모든 일본군 전력이 사령관 메가더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가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닐라만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코레이도 섬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섬에 숨어 있을 때 외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식량 지원도 끊겼고요. 모든 물자 지원이 끊겼습니다. 병력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메가더는 분명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포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 미국 정부는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부터 메가더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메가더를 구하라.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필리핀을 떠나서 호주에 기지를 새로 구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도망가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루스벨트는 이 메가더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만약에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에 생포된다면 미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는 거죠. 메가더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 영웅의 말로가 일본군한테 생포된다면 국격도 땅바닥이 떨어질 것이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판단했습니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메가더 장군은 구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가 1942년 3월이었는데요. 이때 메가더 장군의 해상 탈출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바로 벌켈리 대위가 되겠습니다. 이 벌켈리 대위는 메가더를 구해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의 또 한 명의 영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어떤 섬에 메가더가 숨어 있었다고 했죠. 섬에서 탈출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뢰정이 필요합니다. 이 어뢰정에 메가더와 이 메가더의 가족 그리고 일부 참모들을 빼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어뢰정의 속도가 시속 80km입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더의 탈출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필리핀의 루손섬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루손섬의 아래에 메가더가 있습니다. 메가더를 필리핀 가장 남단에 있는 민다니오 섬까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어뢰정을 타게 되겠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 제로기의 추격을 피해서 호주 비행장에 도착한 메가더 일행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메가더가 탈출했다라는 첩보가 일본군한테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메가더가 호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일본이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의 전투기 제로기를 동원해가지고 상공까지 막았는데 메가더는 가장 악천후를 이용해가지고 호주까지 겨우 탈출했다는 겁니다. 아마 메가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특별해 보입니까? 센터에 있는 이 인물이죠. 유모가 되겠습니다. 메가더한테는 단 한 명의 외아들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 외아들의 유모가 바로 이 중국인 아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타고 있었던 유모인데요. 이 유모를 태우기 위해서 간호장교를 어뢰정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할 간호장교보다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유모가 더 중요했다고 메가더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메가더는 호주로 탈출을 했습니다. 메가더가 호주에 도착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살아서 왔고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I shall return. 이게 정말 유명한 메가더의 어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그 비극의 장소가 바탐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탐반도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바탐반도에서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필리핀 바탐반도 전투에서 항복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많은 포로들이 바탐반도를 행진합니다. 두 손이 묶인 채로 140km를 행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더위와 허기에 지쳐 죽은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7만 5천 명의 포로 중에서 이 바탐반도에서 죽음의 행진을 벌였던 미군들은 자그마치 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군 숫자가 이 바탐반도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 바탐반도에서 있었던 죽음의 행진을 호주에 있었던 메가더는 당연히 알았겠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메가더는 반드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더욱더 굳히게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작전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메가더의 천재적인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전략이 바로 개구리 띵뛰기 작전이 되겠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만 건너뛰면서 점령하는 작전이 바로 이 개구리 띵뛰기 작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태평양은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섬에는 일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특별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겠죠. 이런 섬은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는 약한 지역을 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본의 방어 진지가 구축해 있는 그 섬 이외에 배후의 섬을 공략하거나 건너 섬을 공략한다는 거죠. 거기에 상륙 작전을 펼친다면 방어 진지를 구축했던 그 섬에 있는 일본군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겠죠. 보급로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굉장히 익숙하시죠? 메가더 장군의 일행과 필리핀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오르면서 메가더가 진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당시 필리핀 국민과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역경을 뚫어낸 한 명의 영웅처럼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진도 역시 메가더의 개인 사진 작가가 찍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때 메가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have returned. 내가 돌아왔다.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죠. 도망자에서 영웅으로 메가더는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만에 정박 중인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패망한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가더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을 메가더가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 된 메가더는 일본에서 푸른 눈의 쇼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막부 최고의 통치자를 쇼군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해서 메가더는 푸른 눈의 쇼군이 되었을까요? 워싱턴 본부에서는 메가더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왕을 포함한 일본 정부 조직을 통치하라. 그래서 메가더는 일본의 탈군국주의화 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죠. 전범 중에 전범, 도조 히데키. 아까 필리핀 전투에서 도조 히데키가 찾으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메가더였죠. 근데 메가더는 필리핀을 탈출했습니다. 그 역량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메가더를 잡지 못한 대가, 도조 히데키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도조 히데키가 총상을 입은 모습이 보이죠. 근데 왼쪽에는 교수형이지 않습니까? 도조 히데키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발견되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만 침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조 히데키가 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원래 국왕이었던 히로히토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히로히토를 다른 면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히로히토가 살아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말을 따를 수 있다고 메가더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왕을 일본 개혁의 첫 단초로 메가더는 활용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되겠습니다. 메가더는 정치를 하는데도 사진을 참 잘 이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 히로히토 국왕은 일본인들한테 신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늘 신이었던 인물이었죠. 메가더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을 군국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신으로 남겨놓았으면 안 되겠다. 인간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일본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진사를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을 찍게 했죠. 패전 후에 일본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존심과 저항의식을 깡그리 상실시킨 한 컷이 되겠습니다. 왜 이 한 컷이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히로히토 국왕은 당시에 165cm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5cm라 그러면 그 당시의 키로는 그다지 작은 키가 아니죠. 그런데 메가더의 키가 너무나 컸습니다. 183cm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키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히로히토 국왕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메가더 장군 옆에서 완전히 얼어있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얼어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메가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손은 두 주머니에 넣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메가더 연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메가더가 노린 것은 히로히토 국왕을 신에서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신 위의 신이 또 한 명 탄생했다라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메가더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신이 된 거죠. 그래서 메가더가 있는 사령부에 팬레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3만 통이나 넘는 팬레터를 메가더한테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 GHQ 막부의 더글러스 메가더 쇼군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메가더 장군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개혁시켰던 인물이죠. 경제를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민주화 개혁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노동개혁까지 했던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신사에 메가더를 신으로 모셔놓고 있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